수많은 투자자들은 이때 살걸 이라는 후회를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하는 비트코인.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은 더 잡을 수 없어질 것입니다. 투자는 시장의 방향성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방향성을 그들은 이미 비트코인으로 정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듯 말 듯 내려갈 듯 말 듯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도 오늘 또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신고점을 계속 기다려왔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 고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움을 느끼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고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10억, 20억까지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은 이제 미국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냥 대충 뉴스 몇 개 찾아서 말하는 내용이 아닌 그 어떤 코인 유튜버도 다루지 않은 내용으로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 또 최근 떠들썩한 코인 과세도 저는 절대 당장 실행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처음 코인을 접하시는 분들과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 모두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예산 중 부채 관련 지출은 국방비로 쓰는 1000조까지 넘어갔죠.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미국이 부채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GDP가 성장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GDP를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부채 역시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는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 성장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부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미국은 이를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영국을 보겠습니다. 왼쪽이 중국, 오른쪽이 영국. 두 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시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반면 미국은 최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들보다 높지만 감소한다는 것 자체로도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또한 최근 미국은 GDP 성장세에 힘입어 심각했던 재정 적자조차도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앞서 언급했듯이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때문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앞서 전술했듯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상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부채의 증가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GDP 성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구조를 활용하여 부채를 확대함으로써 자국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 위치를 유지해왔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의도적으로 부채를 늘려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선택해 부채는 늘어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늘어나는 부채에 대한 해칭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즉, 그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한 건 가치가 좋아서가 아닌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자 전략입니다. 그들이 선택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미국이 축적된 부채를 비트코인을 이용해 상환한다는 단순한 재정적 의무로 바라보는 것은 제한적인 관점입니다. 이건 미국이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를 벌리는 전략적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채를 통해 창출한 성장과 차별화를 비트코인을 활용해 마무리 짓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비트코인은 이미 미국에게 선택받았고 가격 상승은 미국이 어떻게든 만들어 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기관들의 움직임까지 보시게 되면 최근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5만 178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하면서 총 보유량이 33만 1200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하기 위해 1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매집 이후 주가가 3,500% 상승하며 신고점을 경신했고 올해에만 450%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결과는 월가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움직임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셈러 사이언티픽은 보유 자산에 비트코인을 추가했으며 일본의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 매수를 위해 채권 조달에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은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어떤 곳으로 흘러가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매수 기록을 보면 그는 지난 사이클의 저점과 고점에서도 매수를 멈추지 않았고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의 비트코인의 한계를 의심하는 이 시점에서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클 세일러의 움직임은 지금은 계속해서 매집할 때라는 걸 증명해주고 결과론적으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신고점을 경신했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이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비트코인 매집 전략으로 회사를 크게 성장시킨 마이클 세일러는 전 세계 시가총액 4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회에서까지 비트코인 매입과 관련된 안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셨나요?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움직임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점은 계속해서 경신될 것이고 지금 고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투자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방향성과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치가 좋아도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상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AI 열풍이 불기 전 엔비디아의 가치가 안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도 GPU 개발에서 1등을 차지하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AI를 선택하고 GPU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비트코인을 가리키고 있고 앞으로의 트렌드는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미리 선점해 놔야 하고 지금은 계속해서 고점이니 뭐니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매집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관점과 생각 실시간 브리핑방에 항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차트적 관점 또한 공유드리고 있고요.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장 조건은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하니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코인 과세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인 과세는 내년부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민주당이 갑자기 뜬금없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코인 과세를 하겠다는 아주 괘씸한 심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아직 이르다면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죠. 또 국민청원은 벌써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은 분명히 본인들이 실수했다는 걸 느끼겠죠. 반대당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빠른 시간에 청원까지 5만 명이 넘었으니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금감원에서 가상자산 이용보호법을 7월 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시행 내용에서 대표적으로 예치금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빗썸과 업비트에서 원화 넣어두면 예치금을 주죠. 금감원이 예치금 수수료를 결정을 하고 거래소의 규모를 파악하면서 과세를 할 준비를 27년까지 한다고 얘기를 해놨었고 경찰청 또한 가상자산 압수 절차를 만든다고 했죠. 근데 이 제도 역시 보완하는 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니까 한마디로 다른 데는 준비 안 됐는데 갑자기 돈 많이 들어오는 거 보이니까 세금 걷겠다고 나선 거죠. 따라서 저는 국세청에서 독자적으로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정말 빨리 걷어도 내년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2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댓글에 과세, 청원 링크도 올려놓을 테니 안 하신 분들 중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청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